오늘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죠. 안보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9월 위기설이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재인 대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천혁신안이 끝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깨려는 시도가 금도를 넘어섰다며 당의 기강을 위해서 재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네, 하지만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와 또 신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의 천정배 의원은 오늘 오전에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천 의원의 역할이 있다면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천정배 의원은 새로운 판을 만들어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신임 카드로 승부수를 띄운 문재인 대표와 문 대표의 대립각을 세운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천정배 의원. 분당의 위기에 몰린 새정치민주연합호 과연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오늘 시사탕탕은 이 뜨거운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뭐 아예 직접적으로 시작을 하죠. 제가 좀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동의하시면 곤란한데. 예, 근데 아니 진짜로 제가 직접적으로 아예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문재인 대표는 예전에 재보선에 참패해도 꿈쩍 하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 내가 책임을 한번 지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안 했던 사람인데. 죄송하다는 말도 참. 왜? 아니 갑자기 오늘 왜 공천혁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대표직을 던지겠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예. 준비된 기자회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긴급이라는 말은 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신임이라는 말은 처음 나왔습니다. 예. 이제 올 때까지 왔다는 것이죠. 예. 이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그러나 문재인 대표는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가 명확하지 않냐 그러면은 이거죠.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사퇴할 것인지. 그러나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 유무에 관계없이 재신임을 묻겠다든지 이 차이는 굉장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과되면은 재신임을 묻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중앙위 혁신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나는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른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부분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중앙위 혁신의 통과를 전제하지 않고 재신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중앙위 통과 혁신안을 전제를 하고 물을 것인지 이걸 해야죠. 아하. 뭐 그 부분에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 3개월마다 위기가 반복됐다고 보면 되는데 크게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2월에 당선되고 4월 말에 재보선 이후에 거치 문제가 한번 토론됐는데 본인이 이제 그때는 이렇게 혁신이로서 이걸 또 연장했었죠. 근데 이번에 또 3개월이 지나서 문제가 오니까 사실은 본인의 거친과 혁신을 함께 놓는 강수를 둔 겁니다. 근데 이것의 실제적인 효과는 어떤 지점이 있냐면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않든 본인은 혁신의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방대로 말하면 거치를 물러나더라도 혁신하다 실패한 문재인 대표가 되는 거죠. 혁신을 위해서 전산. 그렇죠. 혁신하다가 당대표. 나에겐 12척의 배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아마도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던 배경에는 당무위가 되게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 구성을 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정세균 대표, 정세균계라고 하는 전병헌 의원이라든지 몇몇 의원님들이 좀 오영식 의원이라든지 버티고 계신데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정세균 의원께서 이선으로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와 동시에 정권교체 연석회의를 개최하자 이러면서 밖에 있는 천정배 정동영 의원도 다 들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교롭게 안철수 의원이 그 시간대 같이 만나고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이제 이러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길이 없다.
더 이상 당을 끌고 나갈 동력이 없다고 판단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되게 누적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물러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에 여기서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요, 친노들이 다수 아닌가요? 근데 실제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좀 보면요. 친노든 비노를 떠나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위기의 근본은 다음 총선에 대한 근본적으로 희망이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든 그게 누구든 간에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와야 되는데 현재 뭐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지지율 50%가 넘고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한 반 가까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다음번 총선에 대한 의원들의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으로 사퇴 이야기를 이제 꺼냈는데요. 재신임과 물론 결부시켰지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의 이때까지 말했던 그 기조하고는 좀 틀린다. 4.29 재보선에서 국민의 심판 아니었습니까? 예. 그때도 사퇴를 내가 왜 하느냐. 이거는 법적으로 뭐 사퇴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까지 사퇴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혁신안이 지금 그 당무위원회 통과하고 중앙이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사퇴 이야기를 꺼낸 거, 예. 이거는 뭔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다. 그 다급한 상황은 아까도 나왔지만 안철수 의원과 그 천 의원의 어떤 그 만남, 그 다음 그 다른 또 정세균계의 어떤 정세균 의원이 사퇴하라고 아예 대놓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지금 이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고 통과 안 하고 간에 이거는 지금 그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퇴 이야기가 계속 있을 것이다. 지금 그 혁신안의 그 완성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또 더 큰 분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갖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천정배 얘기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죠? 이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것을 경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여러분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최근 당 안에서 공공연히 당을 흔들고 당을 껴려는 시도가 검도를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로지 단결과 단합을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입지나 계산 때문에 또는 계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탈당과 분당, 신당 얘기를 하면서 당을 흔드는 것은 심각한 해당 행위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의원 해당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정배 의원은 탈당했으니까 이제. 예?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한테 정확하게 경고하는 거고 사실은 안철수 의원보다 최근에 나왔던 발언들을 좀 종합해보면 기존에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이제 분당하겠다,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결을 좀 달리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구심을 강화시키지 않고 원심을 강화시키는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힘에 대해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고 이거는 단순히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전체 의원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이렇지 않습니까? 다들 사람들이 발을 보고 저 발은 늑대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달리 문재인 대표는 아니다 늑대발이고 저는 사슴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이치에 안 맞는 자꾸 그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혁신에 대한 본질을 모르는 바 아니죠. 왜냐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가 문제가 됐었고 대선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친노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당에 대해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혁신의 본질을 좀 하자. 본질적인 혁신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여기에 혁신의 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혁신으로 모는 이 주객이 전도된 그런 형태를 자꾸 하니까 문재인 대표의 말이 국민들로부터 또는 당내로부터 이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당대표는 아까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재신의 말이 처음 나왔는 상황이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좀 있긴 있는데 이 바다에서 파도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삼각파도입니다. 세 군데에서 파도가 치면은 이게 배가 난파되는데 그렇죠. 배가 삼각파도에도 치고 나가려고 하면 동력만 있으면 됩니다. 동력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당대표 삼각파도에 딱 걸린 거예요. 그 위기, 9월의 위기 있으리라는 게 다름 아닌 비주류 쪽은 하나의 그 공격 선봉에 서서 계속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 두 가지가 플러스 됐죠. 정세균 의원 체제가 여기에 범주류에 속했는데 여기에 지금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왔고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동안
뭔가 좀 중립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안철수 의원이 이제 공개 선봉에 나섰단 말이죠. 그래서 삼각파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신임이라는 추진을 가지고 지금 뚫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 이제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총선에 대한 의견을 했습니다만은 민심과 당심과 다 잃어버린 형국이 됐거든요. 민심은 지지율에서 다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다음 당심에 대한 부분은 국민 공천권인지 지금 애매한 그런 제도들 이런 걸 통해서 당원들이 그럼 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누구란 말이냐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당심이 지금 외면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요, 안철수 제가 이게 우리 깨끗이 항상 정리하는 법조인 여성 변호사에게 여쭤보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의원이 현 정부 의원한테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해야 한다. 이게 본인이 탈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천정부 의원한테 복당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안철수 의원이 동아일보 기자 인터뷰에서 탈당은 절대로 안 한다고 탈당서를 일축했었죠. 예. 그러면서 지금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어차피 정치인이거든요. 예. 정치인의 말을 걷다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절대로 탈당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지. 예. 정치는 생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혁신안이 어떻게 지금 전개돼 나갈지 거의 그게 앞으로 봐야겠지만 그다음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예. 그다음 정세균계라든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결정되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말은 탈당한다고 선언해놓고 탈당하면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임팩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에 결정적으로 해야지. 안철수 의원도 아직도 대통령을 꿈꾼다고 저번에 한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이 어떤 결기를 보인 적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만일에 어떤 딱 중요한 시점에 나 탈당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럴 때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어떤 어필하는 게 있겠죠. 이번에 새로운 모습은 보여줬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칫하면 트로이 목마가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어설프게 춤을 출 바에는 묻어서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라는 코드로 국민한테 빚을 졌습니다. 예. 정치가 진보한 상황에서 예. 새정치, 안철수라는 새로운 신진 인물이 새정치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이 굉장히 기대에 찼는데 그걸 물거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원죄가 있어요. 예. 지금 상황은 야당이 굉장히 지리멸렬하고 분파되고 분당이 된 이야기하고 신당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깃발을 든 거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자, 이 부분에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진보가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바꿔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예. 여기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설프게 잘못했으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비주류에 대한 부분, 신당에 대한 부분, 분당에 대한 부분, 갈등에 대한 이 핵심 코드를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를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합의를 해본다든가 이상하게 꼬물을 뺀다든가 다시 어떤 옛날의 어떤 정치적 행보 그런 형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야당은 글자 그대로 트로이 목마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다른 계파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그 배경 막위 문제였다는데 일단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어떤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사진 위치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데요. 우선 말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사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세 전직 대통령의 흑백 사진, 이것의 위치 때문에 이렇다. 이게 지금 저 뒷면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뒷면에 보이는 저 화면 같은데, 예. 아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는 직선제 개헌 투쟁이 맨 윗부분에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망월도 묘지 참배하고 있는 것이 좌측편에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맨 위에다 올려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민주당의 60년 역사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구석에 있는 그 자체가 이제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텐데요. 실제로 보면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뒷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다. 이분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홍보 담당, 그렇죠. 홍보를 총괄하시고 굉장히 뛰어난 홍보 기획가인데 이분은 이렇게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다 실무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화내는 문제냐 오히려 잘 이해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사실 정치 감각이 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인데 제가 단순한 이제 실무로 보기에는 사실상 제 파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뭐 파장이 크다는 것이 뭐 정치 논조가 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있을 수 없는 실수죠. 왜냐면 정당이라는 것은요, 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야당 60명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1986년대 팽민당부터 새정치 역사를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DJ가 시정치 연합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사진이 후로 밀린다는 게 이게 사실상 자존심으로 용납되지 않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실수니까 이 부분은 결국 지금 당내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 박사님은 사진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건 모르겠는데요. 최소한도 공직사회에서는 그래요. 공직사. 여기 공직사회나 마찬가지죠. 공직사회하고 국회 글쎄. 근데 지금 그 두 분이 손혜원 그 홍보실장이 비정치인이라서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그럴 때 그 당 내부의 어떤 대표라든가 그다음 저 주요 당직에 있는 분이 검토를 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손혜원 씨가 한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그걸 갖다가 이걸 뭐 경광부회한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저 밑에 하단에 왼쪽 하단에 배치했다. 이것은 지금 당내 상황하고 이게 결부시켜서 보면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그 새정치연합에 지금 친노 쪽에서 호남을 갖다가 배제시키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호남 의원들이 계속 탈당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게.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사진까지 되니까 오비일학이죠. 오비일학이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정당에서 이런 걸 하나 할 때는 비록 이걸 실수라고 하지 말고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뭐 지상파 방송에서 토론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을 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이게 자리가 중요해요, 정치하는 사람. 그럼요. 아니, 자리가 있잖아요. 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자리인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냐고 자기 간대요. 그럼 또 이제 그거를 잡아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사실 카메라 워킹상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 사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달래야 돼요. 예? 아, 진짜 나는 그 자리가 가지고 그래요. 근데 이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분은 뭐 홍보기획과라고 그래서 모르셔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공직사회 같으면요 의전이나 이 총무 이 파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사진 전체 찍어가지고 2안, 2안, 3안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결제받고 그러거든요. 보통 아니, 이제 저희들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행사할 때 그 그렇죠. 사진 위치, 자리 이 부분은 수석실하고 해당 수석실 비서관이 다 모여서 정말 심도 있게 결정합니다. 그렇죠. 저 자칫하면 행사에서 왜 내가 이 사람 옆에 앉아야 되는데라고 물으면은 그게 명확한 답이 없으면은 행사가 엉망이 됩니다. 아니 법관들이 사실 그 법관의 독립성 맨날 주장하지만은 법관들끼리 어디 행사 갈 때 이 앞에 줄 서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 후배 판사가 선배 판사 앞을 가버리면은 그 자리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저놈 버릇없는 놈이라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죠. 근데요, 진짜 그리고 예.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배석 판사 할 때 혼이 났는데 그 부장님한테 이 우배석 판사가 먼저 들어가서 앉고 그다음 좌배석 판사가 저 돌아가서 앉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더니만은 그날 재판 마치고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이게 새정치가 이제 자리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좀 말씀 부릴 정도가 됐으니까 참 시끄러운데요. 문제는 이제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비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오자마자 야심차게 했는 게 셀프 디스였어요. 맞아요. 이게 뭔가 뭐 연기처럼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로 자랑을 디스라고 하니까 그게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굉장히 저는 사실 호기심 있게 봤습니다. 예.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봤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실패 비슷하게 끝났는데 그런데도 이 사진까지도 이렇게 했으니까 손혜원 위원장은 정말 정치에 대한 현실을 톡하게 지금 보고 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민주당 당명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민주당이 또 새정치민주연합한테 60년이 왜 그쪽 역사냐 이렇게 따지는 형국이니까. 거기다 당대표는 지금 재신임 묻겠다 그러고 아유 복잡해요.